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학습의 기저 이론 첫 강의로서 행동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행동주의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행동주의에서 주장하는 학습관 및 이론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주의에서는 학습은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라고 보았습니다. 즉,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 번 습득된 후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보일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의 변화는 자극에 따른 반응 후에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 의도된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학습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받아쓰기 시험을 본다라는 자극을 주었을 때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반응을 보이고 또 시험을 잘 봐서 아이스크림을 강화물이라는 보상으로 받게 되면 아이는 받아쓰기 공부를 하는 행위를 강화물인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자극의 받아쓰기라는 공부가 연합이 되어 의도하는 우리 의도하는 행동인 받아쓰기 공부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용어를 재정리하면 자극은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모든 환경이 되고 반응은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학습자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받아쓰기를 본다라고 하는 자극이 있었을 때 학습자가 받아쓰기 공부를 했고 그 결과로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 행동에 따른 보상인 아이스크림을 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받아쓰기라고 하는 행동이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것과 연합이 돼서 받아쓰기를 본다고 하는 계기가 생길 때마다 이 학생은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받아쓰기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견 훈련의 예시 동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는 크게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Classical Conditioning Theory, 그리고 시행착오설, Try and Error Theory, 그다음에 조작적 조건화 이론, Operant Conditioning Theory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Classical Conditioning Theory,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입니다. 이것은 파블로브에 의해서 생겨난 개념인데요. 파블로브는 개로 실험을 했어요. 며칠을 굶은 개에게 음식을 보여주면 당연히 침을 흘리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픈 개라고 하더라도 음식 대신에 종을 울리면 전혀 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블로브는 종소리와 음식을 연합시켰습니다. 즉, 종소리를 들려주자마자 음식을 주었죠. 이러한 연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제시했더니 나중에는 걔는 음식은 없이 종소리만 들려주어도 침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이론이 정립됩니다. 즉, 학습이 없이도 무조건으로 침이 나오게 되면 음식은 무조건적 자극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나오는 침은 무조건적 반응입니다. 반면에 연합, association이라고 하는 학습을 통해서 종소리를 듣고 흘리는 침은 조건 반응이며 이때 침을 흘리게 하는 종소리는 조건 자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침을 흘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자극이 아니었으나 종과 음식이 같이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종소리만 듣고도 음식이 곧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해서 침 흘리는 행위가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음식과 종은 연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또 다른 제3의 자극체와 기본적인 무조건적 자극체를 연합시켜서 어떤 의도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강하의 원리, 간격의 원리, 일반화 및 변별의 원리가 있습니다. 강하의 원리란 무조건적 자극,
즉 고기는 조건 자극인 종에 대한 강화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무조건적 자극인 고기가 없다면 종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고기가 강화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학습과 연관을 짓는다면 만약 공부하러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공부하러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여자친구는 학원에 공부하러 가게 한 강화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격의 원리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적 자극 간의 시간 간격이 거의 동시에 결합될 때 가장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반화 및 변별의 원리는 조건 형성은 자극 일반화와 변별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극 일반화란 조건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유사한 자극이 생기면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만 유사하지 않은 자극이 나타나면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가 없겠죠. 변별이란 그것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즉 유사한 자극을 원래 자극과 구별하여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이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외부의 사건에 의해 유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학습이라는 것을 단계별로 강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아무리 복잡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으로 이끌 수 있도록 체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행동은 자연 발생이 아닌 외부 자극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행동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하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과학적으로 강화시킬 수만 있다면 외부 자극으로도 어떤 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극을 주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학습 환경의 속성 변화로 학습의 양과 가능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할 수 있었던 학습의 양, 또 원래 할 수 있었던 학습의 능력 이런 것 자체가 국한되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다음은 시행착오설 Try and Error Learning입니다. 시행착오설은 에드워드 손다이크에 의해서 처음 정립됐습니다. 자극 반응 결합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고양이 실험을 통해서 손다이크가 이것을 정립했어요. 손다이크는 고양이 실험을 통해서 상자 안에 고양이가 상자 밖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배달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먹이를 구하게 된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즉, 고양이가 그 전에 페달을 밟으면 상자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우연한 기회에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처음부터 해결책을 알지 못할 때 다양한 시도 끝에 우연한 기회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시행착오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유사한 경험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에 의해서 학습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이 다 행동주의의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행착오설에 의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학습 이론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효과의 원리, 연습의 원리, 준비성의 원리입니다. 효과의 원리는 학습의 과정과 결과의 만족도에 따라서 학습이 강화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즉,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행착오를 더 시도해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습의 원리는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빈번히 되풀이되는 경우 그 결합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극과 반응의 결합, 즉 시행착오를 통해서 특정 자극에 따른 적합한 반응을 결합시키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결합이 더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수하는 수학 문제는 자꾸 실수하지만 여러 번 반복 연습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고 정답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준비성의 원리는 학습자의 동기 정도에 따라서 강화의 정도가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즉,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라도 그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행착오의 예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 시행착오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예들이 있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Operant Conditioning Theory입니다. Operant Conditioning Theory는 스키너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론입니다. 고전적 조건화 이론이 자극과 반응의 연합에 의한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이러한 강화의 강도와 효과를 체계화시킨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쥐를 통하여 실험에 임했는데요. 쥐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상자에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벽에 놓여 있는 그 지렛대를 우연한 기회에 눌렀는데 보니까 먹이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여기엔 나름의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차례 눌러야 먹이가 나오고 혹은 몇 번 눌러야 먹이가 몇 개 나오는지 이러한 것을 다양하게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쥐는 이러한 학습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먹이를 얻어내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크게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약화시키는 두 가지 목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과 약화시키는 목적 모두 자극을 제시하는 것과 자극을 소멸시키는 방법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행동 강화를 위해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보너스, 상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행동을 약화시키는 것으로는 체벌이 있는데요. 반면 행동 강화를 위해 자극을 제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극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는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부적 강화란 싫어하는 것을 면제해주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시험을 100점 받은 학생에게 숙제를 면제해주거나 당연히 해야 하는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 약화를 위해서 자극을 제거시키는 것으로는 강화의 제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주차가 가능했던 곳에 더 이상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화물을 제거하는 시간이나 기간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강화는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고정적인 시간과 시간의 간격 혹은 반응의 비율에 따라 강화물을 제시하는 방법이고 간헐적인 것은 시간의 간격이나 비율을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 연습을 30분 할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주는 것은 고정 간격에 의한 지속적 강화가 되고 한 곳을 30번 연습할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주는 것은 고정 비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간이나 횟수를 다양하게 변화시킨다면 간헐적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강화의 종류에도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물건, 음식 등에 의해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물건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강화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인정, 칭찬, 박수 등과 같이 든 것에 의해 강화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토큰 강화는 또 자신이 원하는 최종적인 강화물을 얻기 위한 대체제를 강화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번 어떤 선물이나 강화물을 제공하기 어려울 때 스티커나 또 스탬프 등을 사용해서 그것이 뭐 10개 이상 모으면 공짜로 음료수를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강화물을 매번 제시하기가 부담스러울 때 여러 번 스티커나 스탬프가 모여졌을 때 그 강화물을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림의 권리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강화물로 대상자가 원하는 활동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야구를 좋아하고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공부를 잘하면 야구를 시켜주는 것으로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한테 숙제를 다 하면 놀이터에서 놀 수 있게 해준다와 같은 것이 프림의 권리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과 관련된 도출된 원리입니다. 강화의 원리는 어, 행동의 결과가 만족스러울 때 수행의 반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그 행동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면 수행을 반복적으로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 피아노 연습을 했을 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라고 하는 그런 한 강화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너무 자주 해서 더 이상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지 않다면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죠. 소거의 원리는 반응 뒤에 강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반응이 이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피아노 연습을 30분 했을 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아이스크림을 사줄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그걸 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헐적으로 강화를 주었을 때 오히려 이게 소거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조용의 원리는 실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수 있고 또 원하지 않는 방향은 강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회복의 원리는 일단 습득된 행동은 강화가 일단 일어나면 쉽게 소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습관을 예로 들어올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떠한 습관이 여러분 몸에 배게 되면 아무리 그걸 없애려고 해도 잘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어, 자발적 회복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변별의 원리는 유사한 자극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즉, 개 실험에서 종소리가 다를 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이 변별도 그러니까 어떤 나중에 다가오는 강화의 방법이 다르다란다면 그것에 의해서 강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강화 계획이란 소고에 대한 저항을 높이기 위해 적합한 반응의 일정 비율만을 강화하는 부분 강화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복잡한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원리들을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교설계의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주의의 다양한 원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교설계를 할 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바람직한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진술하도록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외연적인 행동의 영속적인 변화만이 진정한 학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외지적 동기의 강화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외지적 동기를 강화시키는 다양한 방법 등을 시도해 보는데요. 행동주의에서는 정반응과 오반응에 대한 변별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셋째, 수업의 계열화는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 또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 순으로 하게 됩니다.
넷째, 계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중요시합니다. 즉, 왜냐하면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학습의 전략이기 때문에 행동주의에서는 계속적인 평가 그리고 피드백이 어떤 강화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적인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행동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